안녕하십니까. 도시역사연구소 안소장입니다. 오늘은 고대 이집트 문명의 주요 주제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무료입니다. 첫째, 피라미드. 피라미드는 일반적으로 정사각 뿔골의 고대 유적을 가리킵니다. 2008년 기준 이집트에 모두 138개의 피라미드가 발견되었습니다. 대다수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무덤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최초의 피라미드는 기원전 2630년경부터 2611년 사이 제3왕조 파라오 조세르의 피라미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4왕조의 쿠프에 이르러 사면체의 피라미드가 건설되었습니다. 쿠프의 피라미드는 한 변이 230m이고 높이는 152m입니다. 쿠프의 피라미드는 카이로 도심에서 남서쪽 13km에 있는 기자에 있으며 나일강 서쪽 약 9km의 사막에 있는 가장 큰 피라미드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유일하게 실존하는 건축물입니다. 기자의 피라미드 군에는 쿠프의 대피라미드, 멘카우레의 피라미드, 카프레의 피라미드 등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기자의 쿠프왕, 멘카우레왕, 카프레왕의 대피라미드들이 있습니다. 이 스핑크스, 이집트의 스핑크스는 사자의 몸에 사람의 머리를 붙인 동물로 왕권의 상징, 선한 자의 보호신 역할을 하였습니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것은 카프레 왕의 피라미드에 부설되어 있는 것이고 길이가 80m입니다. 이후 카르나크 신전의 참도 양측의 스핑크스는 아몬 시인의 양의 머리를 붙여 수신으로 하였습니다. 카프레 왕의 대스핑크스와 카르나크 신전의 양머리의 스핑크스입니다. 3. 오벨리스크. 오벨리스크 또는 방첨탑은 높고 좁으며 사면에 면을 지닌 점점 가늘어지는 피라미드 모양의 꼭대기를 지닌 기념 건조물입니다. 고대 방첨탑은 한 덩어리의 암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벨리스크에는 전승을 기념하거나 왕의 위협을 과시하는 문장이나 모양을 새겼는데 태양신 라 또는 호루스와 관계가 있습니다. 가장 큰 오벨리스크는 하트셉수트 여왕이 세운 높이 30m, 무게 323톤의 아스완산의 붉은 화강망으로 세운 카르나크 신전에 있는 오벨리스크입니다. 이집트의 오벨리스크는 외국으로 많이 반출되었습니다. 반출된 오벨리스크의 소재지로는 로마의 13개, 파리 콩코드 광장의 1개, 런던 템즈 강변의 1개, 뉴욕 센트럴 파크의 1개, 이스탄불의 1개 등이 있습니다. 하트셉수트 여왕의 오벨리스크,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오벨리스크, 바티칸 성당 앞에 있는 오벨리스크의 전경입니다. 네 번째, 파피루스. 파피루스는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 갈대과의 식물잎으로 만듭니다. 파피루스는 보통 2 내지 3m의 크기로 자랍니다. 나일강 삼각주에는 이 파피루스 식물이 풍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를 활용해서 종이로 사용했습니다. 파피루스는 이집트 제5왕조 시대부터 시작하여 약 3000년 이상 사용했습니다.
파피루스 문서에는 피라미드의 왕조, 고분 등에서 출토되고 있습니다. 파피루스의 문서로는 의약서, 연대록, 사자에서, 시문 등 고대 이집트 문화와 역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파피루스라는 단어는 영어의 페이퍼의 어원이 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집트 강가에 자라는 파피루스 식물, 또 이 파피루스에 쓴 고대의 상형 문자, 또 문서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로제타 스톤.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 때인 1799년 나일강 삼각주 로제타 마을에서 프랑스 피에르 부샤드 장교에 의해 발견된 화강 섭록 암 비석입니다. 로제타 스톤은 BC 196년 프톨레마이오스 5세 에피파네스 때에 만들어진 비석입니다. 이 비석에는 사제들을 위한 이집트의 신성문자, 신하들을 위한 이집트의 민중문자, 또 그리스 문화권의 사람들을 위한 고대 그리스어가 기록 새겨져 있습니다. 이 로제타 스톤은 1802년부터 대형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비석은 높이가 114cm, 너비는 72cm, 두께는 27cm입니다. 무게는 760kg이며 재질은 화강 섭록암이며 핑크빛이 도는 어두운 회색의 비석입니다. 이 비석의 해독은 1814년 영국의 토마스 영이 이집트 고대 그리스어의 민중문자를 해독했으며 특히 1822년에서 24년 프랑스의 상폴리옹이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했습니다. 이로써 고대 이집트의 역사와 문화와 종교 등을 밝혀낼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즉 이집트 학이 성립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즉 고대 이집트의 언어, 역사,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전문화된 분야가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로제타 스톤의 비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문자로 기록된 돌비석입니다. 6. 태양력. 고대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의 홍수가 매년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주목하였으며 이때 시리우스가 동쪽 하늘에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리우스의 별을 관찰함으로써 1년을 365.251로 계산했습니다. 이후 로마의 카이사르 즉 시저는 이 이집트력을 도입하여 BC 46년부터 로마에 실시했습니다. 이 율리우스력에는 1, 3, 5, 7, 9, 11일은 모두 31일로 하고 다른 달은 30일로 하되 2월만은 평년은 28일, 윤년은 29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는 율리우스력의 역법상의 오차를 수정해서 1582년부터 시행하도록 했으며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레고리우스력에는 윤년을 원칙적으로 4년에 한 번 두되 연수가 100의 배수인 때에는 평년으로 다시 400으로 나누어지는 해는 윤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으로 1년은 약 365.24251이 됩니다. 실제 태양력과의 차이는 불과 3000년에
하루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7. 투탕카멘의 무덤. 투탕카멘은 이집트 제18왕조의 파라오입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은 왕들의 계곡에 있는 62개의 무덤 중의 하나입니다. 1922년 영국의 고고학자 하워드 카트에 의해 도굴되지 않는 상태로 최초로 발굴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부장품과 투탕카멘의 마스크는 현재 이집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무덤에는 붉은 화강암광과 삼중의 황금관 가운데 하나가 원래 무덤이 발굴되던 당시 모습 그대로 놓여져 있으며 황금관 안에는 투탕카멘의 미라가 안치되어져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투탕카멘의 마스크와 또 사용했던 수레와 또 벽화전경이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8. 카르나크 신전. 카르나크 신전은 나일강 중부 룩소르에 있습니다. 카르나크 신전은 중왕국 제12왕조 때 처음으로 축조되었습니다. 이후 신왕국 시대부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 이르기까지 약 2000년 동안 정축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파라오들이 왕권의 강화와 국가의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신전을 개축하고 정축했습니다. 동서 540m, 남북 600m의 카르나크 신전에는 10개의 탐문, 제19왕조의 람세스 1세부터 3세에 걸쳐 건설된 높이 23m의 열주가 늘어선 대열주실, 제18왕조 투투모스 1세와 그의 딸 하트셉수트가 세운 오벨리스크, 투투모스 3세 신전, 람세스 3세 신전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카르나크 신전은 나일강과 운하로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카르나크 신전의 오벨리스크, 양의 모양을 한 스핑크스, 대열주의 정경입니다. 또 카르나크 신전에 새겨져 있는 신전의 입상과 또 회랑 등의 유적을 볼 수 있습니다. 주거 건축. 고대 이집트인들은 영원 불멸의 종교관으로 인해 현세의 주거는 일시적인 거처로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주거 건축은 신전이나 분묘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축 수준이 낮았고 규모도 적었습니다. 중정형의 평면으로 석재가 아닌 점토 벽돌이 주 재료이었으며 1층, 2층으로 낮게 건축되었으며 지붕은 강우량이 거의 없어서 평지붕으로 건축되었습니다. 건축 사례로는 카훈 주거지입니다. 기원전 1840년경에 피라미드 건설에 동원된 노동자나 관리들을 수용하기 위해 중정형의 집합주거지였습니다. 도망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에 성벽을 둘러쌌습니다. 또 BC 1350년경의 델 아마르란을 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택은 점토벽돌의 조적식 구조와 중정형의 노동자 주거지였으며 카운과 유사하게 건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및 고찰을 살펴보면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무덤으로 간주됩니다. 불가사의하고 거대한 피라미드의 건설에는 많은 인력이 동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하학, 청량학, 역학, 건축학 등의 자연과학과 공학의 지식이 종합적으로 동원되고 응용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학과 지식이 고대 서양 문명의 학문과
실제의 토목과 건축에 응용되었을 것입니다. 스핑크스는 왕권의 상징이나 수호신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징물로 해태 또는 해치가 있습니다. 해태는 꿀의 기운을 막기 위해 또는 시비와 선악을 판단한다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이에 따라 경복궁 앞에 또는 사암부 앞에 해태를 설치했습니다. 오벨리스크. 오벨리스크는 전승을 기념하거나 왕의 위협을 과시하기 위해 방첨탑으로 높게 세운 돌기둥입니다. 오벨리스크를 세움으로써 그 지점이 신성시되고 주요한 랜드마크의 지점이 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오벨리스크는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터키 등 서양의 여러 나라로 반출되었습니다. 파피루스의 상형 문자나 그림을 기록함으로써 고대 이집트 문명의 보존과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아울러 고대 파피루스를 발견함으로써 고대 이집트의 문화와 역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로제타 스톤에 새겨진 신성 문자, 민중 문자, 그리고 그리스 문자를 해독하고 해석함으로써 고대 이집트 문명을 해석하고 연구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고대 이집트의 언어, 역사,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이집트학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태양력. 고대 이집트의 태양력은 서양 달력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로마 제국의 율리우스력, 그레고리역의 사용이 태양력입니다. 우리나라는 음력 1895년 11월 17일을 양력 1월 1일로 정하고 연호를 건양이로 하여 그레고리역을 도입했습니다. 즉 1896년부터 태양력을 도입했습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은 1922년 하워드 카터에 의해 도굴되지 않는 상태로 발굴된 원형 그대로의 무덤입니다. 이 무덤에서 황금관, 미라, 각종 부장품, 고분 벽화 등이 훼손되지 않는 상태로 발굴됨으로써 고대 이집트 문명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귀중한 유물이며 유적지입니다. 또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유적지 중의 하나입니다. 카르나크 신전에 있는 유물과 유적은 고대 이집트 문명의 진수입니다. 탐문, 대열주, 석상, 오벨리스크, 신전 등은 불가사의하고 경이로움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주거 문화, 똑똑한 종교관으로 인해 현세의 주거는 규모도 작았으며 건축 수준도 낮았습니다. 주거지로의 사례로는 카훈이나 델 아르마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중정형의 주거, 점토벽돌의 조적식 구조, 평지붕 성벽의 건설 등이 특징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